선수가 다시 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 정말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귀 한 달 만에 다시 쓰러진 김도영 선수, 최근 4경기 연속 홈런 포수와 올리면서 타격감이 너무 좋았었던 김도영이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 사실 김도영이 이 순간 또다시 이탈한다라는 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키움전 5회 말이었죠.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를 시도하다가 오른쪽 허벅지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2루 도루에는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슬라이딩 이후에 스스로 타임을 요청했고요. 트레이너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곧바로 대주자와 교체돼서 경기에 나섰는데요. 사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범호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영이한테 뭐 굳이 뛰지 말라고 했다. 뛰면 힘드니까 뛰지 말라고 했다. 다칠 수 있으니까 뛰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정말 많이 했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어쨌든 이 발이 워낙 또 빠른 선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이제 이 타이밍에 나오면 뛰지 마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상 입고 말았어요. 네. 워낙 또 승부욕이 또 대단한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 센스가 너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 기회가 났을 때 눈에 보이는데 안 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김도영 선수 워낙 또 의욕이 대단한 선수고 승부욕이 대단한 선수고 야구를 임하는 자세가 너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좀 아쉽죠. 아무래도 햄스트링 부상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또 뛰다가 도루를 시도하다가 이렇게 또 부상이 재발했다는 거 이거는 팀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끝나고 또 이제 검진을 했던 결과 이제 오른쪽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검사를 위해 28일 교차 검진도 예정되어 있어서 당분간 그라운드에서 모습 보기 어려울 전망이긴 하지만 이 부상의 정도는 이 정밀 검진 결과가 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부상 때에도 결국에는 좀 한 달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김도영 선수가 빠지는 사이에 기아 타이거즈 성적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요번 이탈도 팀 입장에서 정말 좀 뼈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도영이 있고 없고가 참 기아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어쨌든 기아 입장에서는 뭐 수비는 못 뛰더라도 어쨌든 지명타자로라도 다시 좀 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이게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부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공백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휴식기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상이기 때문에 글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게다가 올 시즌 벌써 2번째라는 점이 또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과연 또 그럼 김도영이 빠지면은 또 누가 또 그 자리를 메울 것인가.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진짜 뎁스 문제 때문에 또 항상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또 이범호 감독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햄스트링 부상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햄스트링 부상은 또 재발 위험이 높다. JS님도 얘기해 주셨고 남키미님 햄스트링 부상이 있던 쪽 반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반대편에 오늘 같은 일이 또 자주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 있는 쪽 반대쪽을 또 이제 돌아와서는 무의식 중에 또 많이 쓰게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쪽에 또 부담이 또 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쪽 다 이렇게 또 부상이 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번 부상이 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개막전이었던 3월 22일에도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한 달간 전력에서 이탈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또 결국엔 햄스트링 부상이었던 거죠. 한 달간 재활 집중하고 25일 복귀했습니다만 정확히 또 한 달 만에 햄스트링 문제로 또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 허벅지, 왼쪽 햄스트링, 오른쪽 햄스트링 이렇게 이제 양쪽 다 다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도루하는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좀 제약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루는 봉인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김도영 선수 뭐 올 시즌은 도루 시키면 안 되죠. 이건 정말 팀 차원에서 진짜 벌금이라도 매겨가면서 돌아오더라도 도루는 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좀 기아는 어쨌든 이제 숙제가 확실히 그 백업 멤버들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LG도 사실은 문보경 선수가 다리가 안 좋아서 지금 지명타자로 나오고 뭐 수비를 안 시키는데 그 자리를 좀 구본혁 선수가 너무 잘 메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수비 빈자리가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도영 선수는 빠질 때마다 지금 그 자리가 크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앞으로 이번 겨울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 이 기아로서는 백업 멤버들 뎁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또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뎁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뎁스를 이제 두텁게 해놓으면 뭐 데뷔를 할 수 있다. 뭐 요거는 당연한 말씀이시죠. 근데 김도영을 누가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어쩔 수 없죠. 사실은. 대구 백곰님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기아 타이거를 맡고 있는 선수가 지금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김도영 선수의 존재감이라든지 팀에서의 이제 비중, 전력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또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기아는
일단은 비주전의 뎁스를 좀 두텁게 하는 시즌으로 가져가야 할 듯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기회를 많이 받는 선수들 중에서 이제 또 주전으로 발돋움하는 선수도 또 있을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능성을 본인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 계속 또 이제 뒤에 쳐져 있거든요. 8위예요, 8위. 그러니까 기아가 그러니까 이게 딱 아예 바닥이면은 그냥 그래 그럼 리빌딩 모드로 가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기아가 잘 하면서 계속 5할 언저리 하면서 또 올라갈만 또 그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별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뭐 4위 KT하고 지금 2경기 차밖에 안 나잖아요. 뭐 충분히 몇 연승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범호 감독이 조금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들도 더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순위를 유지하는데 뎁스가 또 중요합니다. 베네진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다 뭐 사실 4위부터 8위까지는 굉장히 또 촘촘하고 두산도 좀 이제 좀 슬슬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은 두산이 요즘에 가장 고민이 많은 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아와 KT,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한 경기 차이로 아주 그냥 촘촘하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포기하기도 좀 이른 그런 시점.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 아직 한 2달 정도 한 거죠. 2달 정도 했을 때 벌써 시즌 포기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뭐 꼭 우승이 아니더라도 가을 야구에 나가고 못 나가고는 이 팀의 문제, 선수들의 문제, 팬들에 대한 그런 예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 입장에선 게다가 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게다가 아직 시즌 초반이고요. 김도영은 도루를 굳이 안 해도 공수로 맹활약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장기간 공백이 생기면 팀에게 절대적인 마이너스입니다. 웨이트뿐 아니라 이제 비시즌의 근력보다 유연성도 높여서 부상 방지에 힘써야 될 듯요. 크러시카레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또 햄스트링 같은 거는 이게 뭐 힘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거를 또 이제 부상 방지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막기가 좀 어려운 부상이라고도 좀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는 뭐 이렇게 햄스트링 쪽이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은 일단 뭐 도루는 어느 정도 좀 포기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는 것이 좀 맞다고 봐요. 뭐 황희찬 선수도 정말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맞아. 보강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개인 트레이너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보강 운동하고 정말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음식 같은 거 열심히 먹는데도 계속 근데 부상이 반복되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김도영 선수도 더 길게 더 건강하게 선수 생활하기 위해서는 좀 도루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은 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일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거. 이게 결국에는 김도영 선수를 그라운드 위에서 더 자주 보고 싶기 때문에 오래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워낙에 주루 툴 같은 경우에도 훌륭한 선수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부상이 자꾸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김도영 선수 복귀 후에 타선에서 또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부상 직전까지 26경기에서 타율이 3할 3푼 7홈런 25타점 거포이자 해결사 역할까지 혼자서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공백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어제 경기 전까지 4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있었단 맞아요. 말이죠. 네. 이제 김도영 완전 돌아왔다. 김도영이 이제 방망이가 불붙었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상이 있으니까 딱 찾아오니까 기아 팬들이 있어서 더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자, 이제 올라간다 이런 시점에서 또 이제 김도영 선수가 또 빠졌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올 시즌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계속 또 뼈아프게 더 느껴지는데요. 김도영 외에도 박찬호, 김선빈 선수 시즌 초반에 이탈을 했었고요.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스덤, 주장 나성범 선수도 부상 중입니다. 김선빈 선수 다시 또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빠졌고 마운드에서는 좌완 불펜 곽도규가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 선발 황동화 선수도 지금 교통사고 입어서 전력에서 이탈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표 밑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 외국인 선수도 없고 이 불펜 에이스도 없고 뭐 김도영 선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사실은 기아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특히 뭐 그래요. 뭐 박찬호, 뭐 김선빈, 김도영 이런 주축 선수들의 부상은 지난 시즌에 좀 무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황동화 선수 교통사고는 진짜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알벼락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뭐 곽도규 선수도 뭐 그렇다 뭐 작년에 많이 던졌으니까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치더라도 어쨌든 올 시즌은 좀 어쨌든 그 성적
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좀 관리도 병행하면서 그런 시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물론 뭐 기아 팬들 입장에선 뭐 속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에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야구 콘텐츠 관련해서 보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는 느낌도 뭐 들어요. 어쩔 수 원래 없죠. 기아 팬 여러분들은 팀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제 항상 이제 자리를 지켜주셨던 진짜 충성심 높은 그런 팬들이신데 올 시즌에 돌아가는 게 너무 진짜 억가라고 하죠. 이 억가가 심하다 보니까 아 올해는 안 될는갑다 이러면서 그냥 안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기는 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신을 믿진 않지만 뭐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은 야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되나? 아. 뭐 파묘라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지난 시즌보다 다른 게 기아 팬분들 채팅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률에서도 실제로 한화가 올 시즌에는 기아를 평균 시청률을 또 넘어섰다고 하니까 저는 기아가 평균 시청률 1위 놓치는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확실히 좀 이 기아 팬 여러분들의 또 실망감 혹은 이제 허탈한 이런 마음들이 또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프니까 선수들이 아프니까 팬들 입장에서 더 보기가 불편하고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김도영 선수의 이탈 팀 공격력과 분위기를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선수가 빠졌다라는 뜻이겠죠. 이번 부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그 사이 기아가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가 시즌 중반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가 재미나는 승패 예측도 같이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키움 대 기아 경기로 준비를 했고요. 키움의 선발 투수는 김현주 선수, 기아 선발 투수는 이제 양현종 선수입니다. 김현주 선수는 10경기에서 1승 1패 5.11의 평균 자책점, 기아 선발 양현종 선수는 10경기 3승 4패 4.61의 평균 자책점인데요. 사실은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반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둘째 치고, 그리고 이제 키움 팬 여러분들께서 계시다면 이제 죄송하지만 키움 경기가 나오면 요 날은 제 승률 관리하는 날입니다. 적중률 관리하는 날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기아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기아 선택하시는 거죠? 네네, 전 기아 가겠습니다. 네, 뭐 기자님도 괜히 저랑 이제 반대로 가겠다 생각하면 소신대로 가세요. 근데 이제 키움이 지금 7연패죠? 네, 이거 어떡하면 좋냐? 나 8연패군요. 8연패입니다. 네. 그 지금 키움의 토종 선발 투수 가운데 뭐 하영민 선수가 그래도 뭐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젊은 투수들 가운데는 김현주 선수가 요즘엔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좀 이왕이면 다르게 가야 좀 이게 이 예상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키움이 8연패를 끊지 않을까. 그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래도 네. 아무리 못하는 팀도 10번 하면은 3번은 이기는 게 네. 뭐 시카고 화이트삭스 같은 팀도 있지만은 10번 하면 3번을 이기는 게 그래도 야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키움 승률이 10번 하면 2.5번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길 때 됐다. 이제 이길 때 됐다. 이제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키움을 좀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키움 나름 잘했습니다. 요번에 키움 이기면 덜덜덜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기아는 또 신인 낯선 투수에게 낯가려요. 이런 얘기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김현주 선수가 아주 낯선 투수는 또 아니니까요. 그래요. 키움 그래도 어제는 뭔가 좀 다르던데요. 이제 홈밀크님 말씀하셨는데 이성무 기자님께서 오늘 또 키움을 골라주셨고요. 저는 이제 원래대로 제 생각대로 그냥 기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뭐 이제 한화의 연승을 막은 도반꿀인데 키움 연패도 막을 수 있을지 이런 얘기 또 해주셨는데 승률 2할 오픈인데 8연패 중이면 이길 때 되기는 했네요. 이런 얘기 망고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님 승률 포기하고서라도 키움 찍으신다. 근데 요럴 때 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오늘 경기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아 입장에서도 이제 김도영 선수가 또 이탈한 경기, 그 경기에 또 승률 장식을 했고 또 이제 3연전에서 또 이제 뭔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